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1억 정도를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잘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닥달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고요. 1억 원을 겨우 마련해서 모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돌아가셨죠.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해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자기 앞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제가 갖는 것이었죠.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협의서에 서명했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 앞에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을까요?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하셨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세요. 그런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예, 이혼 시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이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든 유책 사유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이혼 당시에는 별도로 위자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은 이혼 후에도 3년 안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협의 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거나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용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이혼 당시에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사연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연자가 상대방의 유책 행위, 즉 상대방이 사연자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이나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에 3년 내에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협의이혼 성립 후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고 혼인생활 중 가정 내에서 좀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서 사연자가 상대방 유책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모든 소송은 입증이 가능해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할까요?
예, 우리 민법 839조의 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협의 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이 넘기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에 이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예, 만약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한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였다면은요, 그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물론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이 되는데요. 네. 그 이혼으로 그 혼인 파탄이 확실해진 경우이므로 협의 이혼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가액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있어 기여도를 비교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고 재판을 청구했지만 협의 이혼을 한 그 날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과 또 재산분할 대상을 정한다는 거고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여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협의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도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서 약정서를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데 그 가정법원이 이혼 후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하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은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대략적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재산이 협의 내용에서 빠졌다거나 아니면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은 재산분할 협의에 제외되었던 재산을 포함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데 사연자님 경우에 는 그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있어서는 좀 불공평한 측면은 많아 보이지만은 특별히 분할 대상의 재산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일방이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네. 또 협의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상대방이 강박이거나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공증사무실까지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연자는 또 게다가 협의서 작성하고 공증사무소 방문해서 공증까지 받은 그런 사정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네. 안타깝지만은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협의혼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막 합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혼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사연자와 구분해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긴 하죠.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해서 미리 사전 포기 약정을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혼하기 전에 부부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하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그러면 추후에 이혼을 할 때 기존 그 포기 약정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문의 많은데요. 그런데 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 제도는 그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로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협의나 심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이혼하지 않는 당사자가 장차 이혼할 것을 장차 이혼 이후에 합의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포기 약정이 성립했으니 그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 뒤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는 건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신다면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협의 이혼 이후에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좀 청구는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혜, 조연수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범인 도피 교사죄와 방어권,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아볼까요? 범인 도피죄 또는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법에 관한 국가 권력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러한 범인 도피죄는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 방조해서 자기를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은닉한다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으로 봐서 처벌하진 않지만 그 방어권도 남용하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이은혜 사건의 경우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이나 또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또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도피를 도운 사람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일 뿐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으로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칼라 브루니의 어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There is a wind where the rose was, cold rain where sweet grass was, and clouds like sheep stream over the steep grey skies where the long where the long was. Now it gold where your hair was, now it warm where your hand was. But phantoms follow beneath the thorn, your ghost where your face was, where your face was.
always was. Tears, tears, while my heart was. And ever with me, child, ever with me, silence, where hope was, where hope was. There is a wind where the rose won't. There is a wind where the rose